이제 아티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올리는 방법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티053과 아티클라우드는 MQTT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물론 다양한 프로토콜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MQTT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아마 실제 상황이었다 그러면 미세먼지 센서, 온도 습도 센서와 같은 실제 센서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겠지만 우리는 현재 센서를 연결하기 전이니까 프로그램 내에서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전송하는 것으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프로토콜은 MQTT를 이용하고요. 당연히 MQTT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MQTT를 이용해야 할지도 우리는 알아야겠지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전 장에서 아티클라우드에 디바이스 타입을 만들고 또 디바이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 장치는 그 디바이스의 데이터를 전송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디바이스를 어떻게 찾고 즉 어떻게 식별하고 아티클라우드에 있는 많은 장치들 가운데 내가 접속하고 데이터를 올릴 그 장치를 어떻게 식별하고 또 내가 정상적으로 그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그 권한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정보들은 아티클라우드에 우리가 만든 디바이스 쪽에서 얻어올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상황은 MQTT 프로토콜을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MQTT 프로토콜은 인터넷 프로토콜 위에서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연결하는 방식도 우리는 학습하고 또 실제 테스트를 해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과정을 마치게 된다면 우리는 아티053을 이용해서 와이파이 연결을 하고 즉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고 또 MQTT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디바이스에 전달을 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디바이스 또는 서버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할 수도 있는 그런 기본적인 소스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런 기본 소스를 확보하게 되면 그 구조 가운데 앞으로 미세먼지 센서나 온도습도 센서 또 기타의 센서로부터 가져온 데이터를 바로 이러한 기본 소스 코드에 연결을 해서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서버 단에서는 즉 아티클라우드 서버 단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디바이스 타입과 적절한 디바이스가 또 생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와이파이 연결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간단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과정을 통해서 두 가지 소스 코드를 전달해 드릴 건데요. 하나는 chapter2 underbar example이라고 해서 아마 지난 우리 과정 가운데서 함께 실습을 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와이파이를 검색하고 와이파이를 접속하고 하는 그것을 실습할 수 있는 코드를 하나 드릴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조금 더 MQTT와 밀접하게 이런 코드를 구성을 해서 이후에 센서 데이터를 취득해서 전송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좀 골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베이스 코드도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먼저 chapter2 underbar example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마도 우리가 구성한 이런 프로젝트 소스들을 폴더체 복사를 해서 전달을 해드리거나 서로 간에 교환을 하면 아마도 이 프로젝트 속성을 구성하는 몇 가지 옵션들이 서로 충돌이 돼서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일부러 압축 파일 형태로 프로젝트를 익스포트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소스 코드를 전달받으시면 압축 파일로부터 프로젝트를 로딩하는 방식으로 또 구성을 하셔야겠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틱 아이디를 실행하시고요. 파일에서 Open Project from File 시스템이라는 것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임포트 소스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아카이브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두 가지 압축된 소스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먼저 chapter2 underbar example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밑에 두 가지 폴더가 나오고요. 체크박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구성의 편리함을 위해서 위에 있는 체크박스는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임포트를 해도 상관없겠지만 그러면은 그 디렉토리 구조가 좀 중복으로 구성이 돼서 좀 불편함이 있어서 저는 일부러 이렇게 위를 해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편하신 대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아마도 위를 해제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피니시를 클릭하면은요. 이렇게 프로젝트가 하나가 임포트가 돼서 구성이 됩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실제 강의 시간에 확인해 본 바로 그 소스일 겁니다. 여기서 메인 소스를 확인해 보면은요.
태시 코맨드가 등록이 되고요. 태시 코맨드 리스트 인스톨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두 가지의 태시 코맨드가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언더바 t고 MQTT 언더바 t입니다. 참고로 MQTT 언더바 t와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MQTT 명령을 코맨드 라인, 태시 코맨드에서 MQTT의 파라미터로 속성값이나 이런 것을 주어서 서버에 저장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구현해놓은 것인데요. 우리가 이번 과정, 즉 이 CH2 언더바 example에서는 MQTT를 직접 다루지 않고 와이파이를 수동으로 세팅하는 부분들을 볼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이번에 설명하지 않고 와이파이 언더바 t와 관련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MQTT 언더바 t는 다른 샘플에서 전체적으로 구성된 가운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태시 코맨드 두 개가 당연히 나오겠지요. 그리고 이 와이파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소스 코드에 대한 설명은 우리 교재에도 있으니까 우리 이 과정에서 동영상 과정에서는 실제 동작과 동작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과 구조 정도만 간략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내용들을 보면은요. 자, 말씀드린 대로 와이파이 언더바 t에 집중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일단은 이 내용들을 빌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가 잘 되는지 보겠습니다. 프로젝트에서 빌드 5를 하시고요. 예, 빌드가 잘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와이파이 API라는 곳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각각에 보면 태시 코맨드의 파라미터가 또 정의되어 있다고 했었습니다. 스타트 STA, 스타트 AP, 스캔, 커넥트, 스톱, DHCP 이러한 파라미터들을 이용해서 와이파이를 실제 실행하고 즉 활성화시키고 다음에 AP를 스캔하고 AP에 접속을 하고 즉 공유기에 접속을 하고 DHCP로 IP를 할당받는 그런 과정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스 구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이 내용에 준해서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조금 전에 빌드를 했으니까 우리 다시 RT053을 PC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PC에 연결을 했고요. 예, PC에 연결을 했고요. 이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동영상 과정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요, 원래는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MQTT와 관련된 기본 소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와이파이를 지금 수동으로 접속할 일들은 실제로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여러분들이 RT053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통신을 하거나 다른 예제를 구현하실 때는 이 코맨드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해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같이 따라 하시면서 동작하는 것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스를 보면은요, MQTT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설명하지 않겠다고 했었고, MPT 프로토콜도 MQTT를 위해서 사용하는 타임을 동기화시키는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요 예제에서는 핵심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대신에 와이파이 API로 되어 있는 여기 있는 이 함수들 또는 여기 구현된 내용들은 우리가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앞으로 와이파이를 응용할 때에 주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입니다. 여기 있는 소스를 복사하거나 여기 있는 소스를 재구성해서 다른 프로젝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와이파이를 활성화하는 와이파이 STA 쪽을 보게 되면은요. 와이파이 STA라는 파라미터에 대응되는 함수가 와이파이 STA 언더바 코맨드가 되겠습니다. 이걸 찾아보면 이렇게 그 함수가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 함수 내용을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RT 언더바 와이파이 모듈이라는 이 모듈명을 가져오는 변수 하나를 선언하고요.
Arctic Request API 모듈의 와이파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 변수면에 어떤 객체, 어떤 포인터 또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담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담아온 정보 구조를 이용해서 init이라는 함수로 호출하죠. init이라는 함수로 호출하는데 파라미터로 Arctic Wi-Fi 모드 스테이션이라는 파라미터를 줌으로써 그 공유기에 클라이언트로 접속하는 모드로 와이파이를 활성화하는 그런 구조로 동작하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스타트 AP라든지 또 스캔 코맨드라든지 또 밑에 보면 콘넥트라든지 이러한 기능들이 다 구현이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교재의 설명 혹은 이 내용들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헬프를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서 익혀나가시면 이 소스 코드를 다른 데 사용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운로드가 다 됐으니까 한번 태시 코맨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성해 놓은 코멘트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결을 했고요. 연결하는 방식은 이미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새로운 콘솔창을 만들고요. 그 만든 콘솔창을 통해서 연결을 하고요. 여기서 엔터키를 치면 태시 코맨드가 나오게 되죠. 자, 이제 등록된 태시 코맨드를 확인하는 명령어가 헬프가 되겠습니다. 헬프를 쳐보면 여기 와이파이 언더바 t라는 태시 코맨드가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와이파이 언더바 t라는 태시 코맨드가 보이는 이유는 아까 메인 쪽에서 와이파이 언더바 t라는 태시 코맨드를 와이파이 ctl 언더바 main이라는 함수와 대응되게끔 구성해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조로서 태시 코맨드를 등록했기 때문에 이 태시 코맨드 창에서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와이파이 언더바 t라는 우리가 등록해놓은 태시 코맨드, 즉 그 태시 코맨드와 매핑되어 있는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우리 한번 와이파이에 접속을 하고 IP를 할당받아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와이파이 언더바 t에 스타트 STA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RT053에 내장되어 있는 와이파이 모듈을 스테이션 모드, 즉 공유기에 접속해서 IP를 할당받아가지고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모드로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고요. 정상적으로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와이파이 언더바 t로 하고 스캔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 스캔은 현재 우리가 접속할 수 있는 AP, 공유기의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명령은 직접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 공유기 목록이 보일 겁니다. 저는 스캔하는 것은 생략을 하고요. 바로 접속을 해볼 텐데요. connect 하고 한번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 동작하지 않았죠. 여기 보면 아규먼트 넘버가 다르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동작하지 않았습니다. 아규먼트 확인해 보면요. SSID, 즉 공유기 아이디와 그 다음에 패스워드가 필요하다는 의미지요. 한번 아마 제가 강의 도중에 보여드린 제 에그가 있는데요. 제 에그의 SSID와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파이 언더바 t에 커넥트에 그 다음에 아틱 랩스로 했었지요. 엔터를 치면 예, 성공적으로 접속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금 저희 에그에도 접속이 되어 있다는 표시가 방금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무엇이 된 거냐면요. 실제 공유기에 커넥트만 한 것이지 실제 IP를 가져온 상황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냐면요. 헬프 명령을 치면 우리가 등록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이 샘플 소스와 함께 빌드에서 등록되게 된 if config라는 태시 커맨드가 있는데요. if config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실제로 네트워크 어드레스가 아직 받아와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WL1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실제 RT053의 와이파이 와이파이 인터넷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장치 실제로 지금 아무런 주소가 들어와 있지 않죠. 액세스 포인트, 공유기에 접속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DHCP라는 것을 이용해서 실제 주소를 할당받아야 되는데요. 그 명령어가 여기 있는 DHCP가 되겠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와이파이 언더바 t에 DHCP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아무런 메시지가 없었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 IP를 받아온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IF 콘피그로 확인해 보면 예, 190.168.8.109로 받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하면요. 우리는 wifi-api.c라는 함수를 지금 함수 또는 소스 코드를 쭉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스 코드 내에는 와이파이 모듈, 그 장치를 활성화도 시킬 수 있고 또 필요하면은 액세스 포인트, 공유기에 접속도 시킬 수 있고 또 접속한 다음에 DHCP를 통해서 IP 주소를 가져올 수도 있는 소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소스들이 각각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함수들을 잘 엮어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사용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와이파이에 연결을 하고 접속을 해서 IP 주소를 받아서 실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여기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더 인터넷을 사용할 만한 작업을 더 이 예제로는 진행하지 않겠지만 이렇게까지 연결이 된다면 이후에 MQTT든 HTTP든 REST든 여러 가지 통신들을 이용해서 서버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챕터 턴더바 이그젠플과 관련된 기본적인 설명과 와이파이 연결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와이파이와 관련된 이 함수들을 라인 바이 라인으로 쭉 함께 살펴보면 좋긴 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 각각을 이렇게 읽어보면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요. 결국은 RT053이 제공해주는 그 특정한 모듈 기능을 가져다가 그 안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직관적이라서 어떻게 보면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이렇게 쓰인다라고 생각하시고 복사해서 쓰시거나 이후에 조금 더 학습하는 분량이 많아지시면 각각을 좀 더 분석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이후에 MQTT와 관련된 기본 모듈을 가지고 다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